쪽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 그리고 뒤에 수투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출석 체크 좀 하고 21개 삼각함수. 네. 응? 삼각함수 숙제를 안 내주셨는데. 안 내줬어? 네. 아 진짜? 네. 그래서 안 했어? 센스 없게 안 한 거야 지금? 삼각함수 숙제를 하나도 안 내가지고 안 한 거야? 그럼 우리 이거 하면은 적분 나가기에는 많이 빡빡할 텐데. 아니, 뭐 나야 상관은 없어. 적분 나가면 되긴 하는데 그럼 많이 빡빡할 텐데. 아무튼 가봅시다. 자, 먼저 우리 도함수 활용 2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고요. 수투 먼저 그럼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해오시고요. 하나 하지 말고 두 개 하자 그러면 안 됐으니까. 삼각함수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두 개니까 삼각함수 끝까지 해오시면 되겠네. 그래. 삼각함수 끝까지. 오케이? 원래 오늘 나갔어야 되는 게 뭐 내가 까먹고 안 내서 52페이지까지였으니까 그거 이어서 삼각함수 끝까지 65페이지까지. 그래서 요 교재는 여기까지 딱 하고 일단 중간고사 시험 범위 나오는 것 좀 보고요. 아마도 나오더라도 삼각함수 중간에서 끊길 겁니다. 대부분이. 중간고사 그 시험 범위 나오는 거 보고 정중하겠지만 일단은 65페이지까지 하는 걸로 먼저 마무리는 지을게요. 여기 교재 버리지 마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시작할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65페이지까지 됐으니까 자, 58페이지의 질문이요. 없고 59페이지 질문 없고 60페이지 질문 없으면 61 없으면 62 없으면 63 뭐 없으면 넘어가시고 64 없고요. 다음 넘겨서 70 없으면 71 없으면 72 72쪽 없고 73쪽 12번 자 모든 실수 뭐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지금 쳐다본 부등식을 보니까 몇 차 부등식인데 4차 부등식인데 나와 있는 놈의 식기가 얘를 부등식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로 보는 게 기본이 될 것이고 함수로 보는 게 기본이 될 것이고 그때 함수로 볼 때 함수로 본다는 건 당연히 이 함수에 뭘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그 함수의 그래프를 쳐다보니까 이 식기는 그리지 못하겠네.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그러면 넘겨라. 넘기는데 최대 몇 차까지? 1차까지 넘기시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1차까지 넘기니까 얘는 A 붙어 있는 항이 몇 차 항이기 때문에 1차 항이니까 넘겨놓고 해석하는 연습하시라고. 그런 이해갔니? 그래서 얘를 먼저 넘겨놓고 보면 첫 번째 네, 이게 일단 기본 풀이는 우리 계속 했던 걸로 넘겨놓고 가는 겁니다. 12번 그러면 x 4승 플러스 48이라는 놈의 식기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얼마가 될 거냐면 4a 세제곱 x 여기까지 됐어? 그럼 좌변에 나와 있는 몇 차 함수와 4차 함수와 우변에 나와 있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렇지. 두 함수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좌변에 나와 있는 4차 함수가 우변에 나와 있는 몇 차 함수보다 1차 함수보다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커져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그럼 커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함수를 본다는 거 어디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요? 위에 존재해야겠지요? 그랬을 때 우변에 나와 있는 게 1차 함수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거는 요 놈의 식기는 1차 함수니까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줄 거란 말이야. 뭐 아니면 뭐, 기울기 아니면 뭐, 지나는 한 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엔 누구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나는 한 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몇 콤마 몇 셀? 그렇지. 여기까지 판단하고 가시고. 근데 그럼 좌변에 나와 있는 x4승 플러스 48이라는 이 함수를 그냥 그리시면 되겠네? 근데 이 식기는 바로 못 그리겠으면 당연히 이제 아예 시작을 할 때 요 좌변에 있는 x4승 플러스 48이라는 걸 어떤 하나의 함수를 놓게 되면 요 식기에서 도함수 찾으면 4x 세제곱이 될 것이고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돼? x 얼마 기준으로? 0 기준으로 이렇게 변곡점 같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가 도함수 그래프지? 그런데 우리 도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부호가 중요한 거지 요놈 식기에서는 뭐 위에 그 부호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그래프 모양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요? 그러면 위에 부호 여기는 음수고 여기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0에서 뭘 가져? 극소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이 함수는 극소값 하나만 갖는 개형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게 그대로 뭐가 될 거냐면 0, 얼마가 되는 48 되는 이게 fx 그래프가 될 거라고 개형적으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이런 그래프가 4a 세제곱 x라는 몇 차 함수보다 1차 함수보다 항상 어디 있도록? 위에 있도록. 근데 1차 함수니까 얘는 모양 자체가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이잖아. 그럼 항상 뭐 하시라고? 직선과 무슨 선 사이의 관계라면? 곡선 사이의 관계라면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뭐 찾는 게 가장 제일 많이 나온다? 그냥 직선과 곡선 사이의 관계는 그냥 무슨 관계? 접선. 됐냐 안 됐냐? 다시 무슨 선? 접선. 접할 때.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 식기를 그대로 다시 좌표 평면에 그려주게 된다면 뭔진 모르지만 0,48이 여기 찍혀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fx가 존재하고 있을 거야. 됐어? 그럼 요 식기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다가 얘가 기울기가 점점점 뭐하게 되면 커지게 되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얘가 더 이상 요놈보다 위에 있지 않은 경우는 위에 있지 않겠지요? 위에 있지 않다와 위에 있는 경우 두 가지를 갈라치게 하는 지점은 둘이 뭐 할 때? 그렇지. 그러니까 직선과의 곡선과 직선과 곡선과의 관계는 대부분 접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 100%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 식기를 접할 때를 그대로 찍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접하니까 무슨 점이 존재하게 될 거야? 접점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 얘는 접선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접선 나온다면 무슨 점을 항상 기억하자? 접점을 기억하자. 그럼 문제에서 접점은 따로 줬어 안 줬어? 안 줬지요? 그럼 접점 안 줬으니까 접점을 뭐 해놓고? 잡아놓고 시작하라 그랬잖아. 그럼 접점의 x좌표를 뭐라고 잡으냐? t라고 잡으면 y좌표는 뭐라고 표현될 것이고? ft. 그게 뭘로 표현되는데? t 4승 플러스 얼마? 48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때 이 직선의 함수식도 알려줬잖아. 그러면 이 접점에서는 직선과 곡선의 교점에 해당하게 되니까 이게 접점이면서 당연히 또 누구 위에도 존재하게 될 거야? 직선 위에도 존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 4a 세제곱 얼마 곱하기 t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없겠죠. 즉 얘네들이 같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 접점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번엔 뭘 또 따져야 돼? 접선의 기울기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둘을 얘를 fx를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그럼 뭐라고 표현되겠어? 4t 세제곱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게 이 직선의 기울기와도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내용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직선의 기울기와 같게 되니까 얘는 뭘로? 4a 세제곱으로 나오게 되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식 하나와 이 식 하나 나왔기 때문에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니까 t와 a 사이의 관계니까 얘네를 그대로 뭐 해주면 돼?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연립한다는 건 4, 지워지면서 t 삼승하고 a 삼승하고 같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경우는 t하고 누구하고 a하고 어떻게 될 것이고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럼 t하고 a하고 같으니까 갖다 넣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문자 a 값이야 문자 t 값이야?
A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t를 그대로 뭐 해주면 돼? 삭제해버리면 되겠네. 그럼 t를 삭제를 한다는 건 그대로 식에다가 갖다 넣게 되면 A 4승 플러스 얼마? 48이라는 놈의 식기는 4A 3승 곱하기 A랑 같아지게 될 것이고 정리하게 된다면 3A 4승이 얼마로 48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A 4승 값이 16이 나오면서 A는 뭐하고 뭐가? 풀만 2만 나오게 되겠죠. 그럼 A가 풀만인데 이때 쳐다보면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 음수인 경우에 양수인 경우니까 이때는 A가 얼마가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또 요놈의 식기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도 위에는 존재하잖아. 이렇게 돼도 위에 존재하는데 얘가 어떻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도 또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이때가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는 경우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될 거라고. 그렇다면 실제로 이 지금 부등식의 성립을 하려면 A 값은 2일 때보다 커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맞아 틀려?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나와 있는 A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라고 하시면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의 정수 A의 무슨 값 구하라 그랬습니까?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대값은 얼마? 2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 갔지야? 됐니? 다음 아예 속편하게 이걸 잘 만약에 저 1차를 못 넘기시겠다면 주어진 식 자체를 해석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요 얘기는 저는 솔직히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방법 자체를 또 다르게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넘기는 게 대부분 제일 편한 거거든. 이게 제일 편한 건데 이거를 안 넘기고 1차는 저는 도저히 해석 못하겠어 하시는 분은 자체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럼 이 자체로 해석한다는 건 요 4차 함수가 y는 누구보다?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렇다면 이 4차 함수에 뭐가 존재하게 될 거냐면 이 4차 함수에 최소값이 존재할 거야. 뭔지 모르지만 맞아 틀려. 그럼 얘의 무슨 값을 구한 다음에 최소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해줘도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줘도 돼. 상관없는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이건 식 자체를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 결국에 2의 4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니까 4차 함수의 대략적인 뭐 그려야 돼? 개형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개형을 그려주면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저 자체식을 그대로 fx라고 놓고 그럼 얘 최대 최소 구하려면은 개형 그려야 되니까 무슨 함수? 도함수 찾고요. 4x 3승 마이너스 4a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4배의 x 마이너스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선 0 나오지만 여기선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요. 그럼 여기서 제로 안 나오니까 여기서 x는 얼마인 경우? a인 경우를 기준으로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이때 이 값은 항상 뭐보다 커져? 0보다 어떻게 돼? 큰 값이지.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좌우 부호 변화만 보면 되겠네. 얘는 이미 양수니까. 표현이 갔어. 그럼 A 기준으로 그대로 좌우 변화 보면 X가 A보다 커지는 쪽에서는 얘는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나오겠지. 그럼 도함수는 양수 나온다는 거야, 음수 나온다는 거야? 도함수는. 여기는 양수였어, 음수였어? 양수 정해 있었잖아? 근데 A보다 커진 쪽에서 이거 양수 나왔잖아? 그럼 이 도함수 값은 양수나 음수나 둘을 뭐 하는 거니까? 곱하는 거니까 양수 나오겠니? 음수 나오겠니? 양수. 다음 A보다 작은 쪽에선 이 값은 음수 나오게 되겠지? 그때 얘는 항상 양수인 거니까 도함수 값은 양수나 음수 나와? 음수 나와. 그러면 이때 도함수 경우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 잘 모르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얘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 없이 왜? 도함수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는 부호 변화만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음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아까 전에도 굳이 개형에 대해서 너무 이번 부분은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됐니? 그러면 A 기준으로 음에서 뭘로 바뀌니까 양으로 바뀌니까 A에서 무슨 값만 가져? 극소값만 갖게 되겠네. fx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극소만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fx가 그냥 대강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그럼 이게 a가 극소면서 이때 함수값을 찾으면 a 갖다 넣어야 되겠지? 그럼 a 갖다 넣게 된다면 a 4승 마이너스 4a 4승이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 마이너스 3
A 4승 플러스 얼마 48이 될 텐데 이게 그러면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잖아. 이 최소값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최소값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3A 4승 플러스 얼마 48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정리하게 된다면 A 4승이 얼마보다 1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실제로 풀어내게 된다면 A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까지 이렇게 풀어내셔도 되겠죠. 근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보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예, 같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접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접점이 안 나오게 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따지는 연습을 해라.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하시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 같지요? 됐니? 어이? 필요하신 거 정답?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함수 그래프 그리기라는 요 단어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조금 보시면서 기존에 우리가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대부분 했었냐면 무조건 도함수를 그리는 연습만 했었는데 표현 이해갔어요? 이제 좀 더 복합적인 사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가 안 되시면 도함수선 이용하셔서 그러셔도 상관은 없어요. 표현 이해갔니? 근데 요 부분을 조금 더 하시면 연습을 하시면은 좀 더 빨라질 것이고 이해갔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를 우리가 직접 판단을 했었는데 값을 다 구해서 그거를 좀 더 눈치껏 빨리 풀 수 있도록 써먹을 수 있는 한 2가지 정도의 공식은 알려드릴 테니까 그 공식 정도는 갖다가 써먹으시면은 문제풀이 할 때 많이 편하실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특강시 형태로 나온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짧은 문제로 해서 드린 거고 나중에 문제풀이 하실 때는 오늘 알려드린 2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시험을 보실 때 시간을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신 문제들은 거의 다 그 안에서 도니까. 이해 갔어?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봐야 될 건 실제로는 이 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원칙적으로는 미적분 단원까지 다 이제 배운 다음에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고를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하신 것만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몇 함수인지 일단 딱 보시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이제 다항함수만 다루게 되니까 나중에 만약 미적분 수업을 하시게 된다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미적분 분들 하시는 분들한테 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를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거랑 조금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미분을 했었는데 무조건 미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먼저 뭘 보시고 가시는 거냐면 대칭성을 확인을 하시고요. 대칭성과 다음에 절편을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거치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럼 대칭성이라는 건 뭘 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대칭이 존재하잖아. 그 여러 가지 대칭 중에서 2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2가지로 확인하는 건 대칭성은 무슨 대칭과 무슨 대칭을 확인하는 거냐면 여기다 따로 적어드리겠습니다. 1번 f-x는 fx 무슨 대칭이야? 그렇지 y축 대칭인지. 다음 두 번째 f-x는 마이너스 fx 무슨 대칭이야? 그렇지 이 2개 정도만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2개 정도만. 표현 이해갔니? 근데 그 2개를 식을 저렇게 써가지고 확인한다? 그건 아니에요. 전에 여러분들한테 주기 설명을 하면서 x는 a 대칭, 점 a, b 대칭, 노트 맨 뒤에 필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거 안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아마 수원에 적었을 것 같습니다. 수원 노트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수원 노트 맨 뒤에 보시면서 같이 여기 연상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수원 노트 꺼내보시고 맨 뒤쪽에 제가 x는 a 대칭 다음 주기 다음에 그거 설명해가지고 그 식들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지요? 그거 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y축 대칭되는 놈의 식기들은 특징이 있어. 다항함수상에서. 다시 무슨 함수상에서? 다항함수상에서. 너 같이 쳐다봐.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어. 자, 다시
이 y축 대칭되는 놈은 다항함수에서는 되게 큰 특징이 존재하는데 어떤 큰 특징이 존재하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원래 식과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무슨 함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함수라는 표현을 써요. 옛날 표현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교과과정상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원점 대칭되는 건 요놈의 식기는 기함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표현 이해갔니? 이 식기는 차수상에 어떤 특징이 존재하냐면 우함수라는 즉 y축 대칭되는 놈들은 특징이 차수가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쏘리 차수가 짝수로만 미안. 그럼 원점 대칭되는 놈의 식기들은 차수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 차수가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존재해. 표현 이해갔니? 그럼 이런 특징이 존재한다는 건 예를 든다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x라는 놈의 식기가 x 4승 플러스 2x 제곱이다. 그럼 딱 플러스 1이다. 라고 본다면 얘 쳐다보자마자 차수가 몇 차 함수긴 한데 4차 함수인데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어? 4차와 2차 그 다음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지. 상수는 쉽게 얘기하자면 0차인 거야.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얘네들은 무슨 대칭이 될 거라고? y축 대칭일 거라고 보자마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걔를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확인하는 작업은 되게 단순합니다.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요. 다시 뭐 들어갈 자리에? x 대신에 얼마를 넣어보라고? 마이너스 x를 넣어. 그대로 얘를 넣어보니까 요놈의 식기의 식이 마이너스 x의 4승 플러스 2배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표현되겠지. 그럼 요 식을 정돈했더니 마이너스 x 4승이니까 당연히 x 4승과 똑같을 것이고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x 제곱과 똑같을 거고요. 다음 플러스 1만 붙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나와 있는 식이 원래 주어진 함수 fx식하고 같아 달라? 같아. 그러니까 f-x랑 누가 똑같아? fx가 똑같지.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시 한 번 더. fx라는 놈의 식기가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3x 요렇게 표현이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차수가 몇 차하고 몇 차로만 구성돼 있니? 3차하고 1차로만 구성돼 있지. 그럼 3차하고 1차로만 구성돼 있으니까 요 놈의 식기는 무슨 대칭이? 원점 대칭일 거라고. 홀수 차수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면 또 단순합니다. x 들어갈 자리에 얼마 갖다 넣으시라고? 그렇지. 넣어서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이 관계를 만족하냐 안 하냐를 확인을 하시는 거야. 기본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기본은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그대로 확인하면 f-x라는 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빼기 3배의 마이너스 x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요 놈을 정돈하면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몇 x? 3x 나오겠지. 근데 얘를 마이너스를 빼서 묶었더니 x 3승 마이너스 몇 x? 3x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근데 요 마이너스 빼가지고 묶은 이 안을 보니까 얘가 누구인 거야? 그냥 fx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f-x와 마이너스 fx가 서로 어때? 같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들은 얘는 무슨 대칭이 될 것이다? 그렇지. 원점 대칭이 될 것이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요 놈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즉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단순한 거예요. 얘네들을 그럼 직접 찾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미적분은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함수니까. 다항함수만 여러분들은 다루기 때문에 뭐만 먼저 딱 보고 들어가시라고. 차수만. 됐니? 그 다음 좀 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중에는 y축 대칭되는 애는 코사인이 있고요. 됐어? 원점 대칭되는 놈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사인과 탄젠트입니다. 얘들은. 표현 이해갔니?
됐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얘들을 접근을 하는데 그럼 그거를 뭐 식을 보자마자 차수만 보고 뭘 하라고? 바로 판단하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렇다면 이제 봅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할게요. 이제 쉽게 y축 대칭되는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우함수. 원점 대칭되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기함수라고 판단한다고 얘기했고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우함수는 y축 대칭이야? 차수가 무슨 수로만? 짝수로만. 다음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차수가 뭘로만?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자, 한 번 더 정답하겠습니다.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 결과 뭐 나올까? 그렇지. 어차피 짝수일 거거든.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 기함수.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 뭔지 알아 몰라? 몰라. 이거는 모든 운동이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그렇지. 우함수. 짝수 곱하니까 차수 짝수 나올 거 아니야. 잘 모르겠으면 2차 4차 6차 됐지요? 마무리. 다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 2차 몇 차? 3차 곱하면 몇 차? 5차 됐지요? 마무리. 됐니 안 됐니? 외우려고 하지만 여기 앞부분은 다음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우함수. 표현 됐죠?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얘들을 보시고 먼저 대칭성을 확인하시라는 얘기가 되고 됐니? 다음 절편을 보라는 거는 이 절편 보라는 건 쉽게는 y절편 하나만을 나타내긴 하는데 y절편과 다음에 무슨 절편까지 보냐면 얘는 y절편. 다음 중요하게 여기서 하나 더 보고 가셔야 될 게 뭐까지 같이 보시냐면 x절편까지. x절편을 이렇게 본다는 건 얘는 뭘 먼저 빨리 보고 가냐면 인수분해 되니? 가능하니? 요거를 빨리 보고 가시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배울 공식과 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굳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문제를 안 푸셔도 된다고. 표현 이해 갔어? 됐냐?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여기 지워도 되죠? 위에 지우겠습니다. 위에만.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어떤 함수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됐어? 됐니? 그렇다면 이 함수식이 나왔을 때 이 3차 얘는 3차 함수니까 얘 그리려면 얘 무슨 함수 찾아야 돼? 도함수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도함수로 안 구해도 된다고. 무슨 이해 갔니? 지금 알려드리는 건 기본기인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당연히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건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요. 여기까지 같이 익히셔서 시간을 좀 더 줄이자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 파트는 여기는 미분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워낙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실 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뭔 소리인지 이해 갔니? 그러니까 번호식기를 이제 좀 더 빨리 하고자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연호식기를 쳐다보니까 일단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지요. 누구 빼서 묶을 수 있니? x제곱 빼서 묶을 수 있지. 빼서 묶으면 x 마이너스 얼마로? 3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앞에서 한번 그리는 거 잠깐 했었습니다. 얘의 개형을 그리게 된다면 이 자체만 보고 들어가면 표현 이해갔니? 근이 뭐하고 뭐 나오는데? 0하고 3 나오지? 근데 0이 무슨 근이야? 중근이야.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3중근이면 우리가 곡선이 꿰뚫고 지나갈 거 아니야. 변곡점이니까. 근데 얘는 중근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표현 이해 갔어? 갔어? 그럼 연호무식기에서 이때 3차의 개수는 양수, 음수. 양수 될 거 아니야. 그럼 양수 나오게 되니까 첫 시작은 증가부터 감소부터 증가부터 하면서 얘를 뭐하고 접하고 다음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될 거라. 표현 이해 갔어? 갔어? 그러면 이 x 0인 지점은 극대를 갔니? 극소를 갔니?
극대. 다음 여기 어디인가 하나의 지점에서 극대를 가질까 극소를 가질까? 극소를 갖겠지. 이건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는 x2인 지점입니다. 됐어? x2인 지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직접 확인을 만약 해보시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fx를 바로 그려내려면 표현이 가싸 얘를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얘 무슨 함수 그려봐야 돼? 도함수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도함수 확인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몇 x? 6x. 그럼 몇 x 빼서 묶으니까 빼서 묶으면 x 마이너스 2 나오게 될 것이고 도함수가 제로하고 얼마? 2에서 f 프라임 x 이렇게 갖겠지. 0에서 뭐 가죠? 극대. 2에서 뭐 가죠? 극소. 넌 이렇겠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다면 절편, 인수분해 가능한 식이 있으면 얘를 해놓고 바로 그릴 수 있는 모양은 바로 그리는 게 제일 속편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되게 속편한 거라고 이거. 표현 이해갔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워도 되나요? 지우면 안 되는 사람? 다 지워도 되니? 없어?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또 fx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함수가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우함수야 기함수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쳐다보니까 일단 인수분해는 가능하네? 얼마 빼서 묶을 수 있니? x 3천 빼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아? x 플러스 5 남지. 그럼 근이 뭐하고 뭐가 되니까? 0하고 마이너스 5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이게 x축이 될 것이고 됐나요? 다음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되고요. 0은 마찬가지 지나긴 해야 되는데 얘는 무슨 근이 되기 때문에 삼중근이니까 접하는 모양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변곡점처럼 약간 멈칫했다 들어가야 돼. 맞아 틀려? 그럼 그 모양을 생각을 하시는데 4차의 개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첫 시작은 증가부터 해야 돼? 감소부터 해야 돼? 감소부터. 표현 이해갔죠? 잘 안 되시는 분은 쉽게 하시면 됩니다. 1차 함수 개수 양수입니다. 1차 함수가 예를 들어 개수 양수야. 증가부터야 감소부터야? 증가부터. 다음 2차 함수 개수 양수입니다. 증가부터 감소부터? 감소. 3차 함수 개수 양수입니다. 증가부터 감소부터? 증가. 4차 함수 개수 양수입니다. 증가부터 감소부터? 그렇지. 1, 4, 5, 7, 2, 4, 6, 8 같은 계열로 항상 돌아요. 개수가 음수면 반대로 바뀌겠지요? 똑같이 변합니다. 이해갔니? 그러니까 본인이 잘 기억이 안 나실 때는 1차, 2차 이것만 갖고 생각하셔도 돼. 여기는 다항함수 파트이기 때문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항함수가 아닌 초월함수를 우리가 나중에 미적분해서 다룰 때 그때나 이제 좀 여러 가지 도함수에서 부호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고 다항함수는 쉽게 가셔도 됩니다. 빨리빨리 이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4차의 개수는 양수니까 얘는 증가부터 해야 돼? 감소부터 해야 돼? 감소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지나게 될 것이고 다시 0 지나야 되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겠지? 근데 0에서는 뭐 하게 돼? 뚫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냥 개형을 이렇게 끝내셔도 상관은 없다고. 그럼 물론 어딘가 극소 존재하겠죠? 근데 얘는 독특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안 잡습니다. 공식으로. 표현 이해갔지요?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대칭성하고 이 절편 확인하는 과정을 웬만하면 넣고 가시는 게 속편해요. 표현 이해갔니? 얘를 넣고 가시는 게 속편하다고. 표현 이해갔지요? 됐지요? 그럼 다음에 이제 저걸 따져 놓고 두 번째 이제 극대극소 판단하시고 됐니? 저거 외에 만약 저걸로 끝낼 수 있으면 끝내시고 저게 아니라면 극대극소를 뭐해라? 판단해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이렇게 판단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요 밑에 부분은 뭐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만 뭐 이해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극대극소 판단 판단하시는데 하나만 더 예를 들어 3차함수 fx가 x 3승 마이너스 몇 x 제곱 할까? 3x 요렇게 된다면 됐니? 그럼 얘는 무슨 대칭이니? 그렇지.
표현 이해갔어? 보자마자 기억하시라고.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인데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지. 누구 빼서 묶으면? x 빼서 묶으면.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그럼 뭐하고 뭘로?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근이 뭐 나올 텐데 0 마이너스 루트 3 다음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몇 차 함수? 3차 함수. 특징은 점대칭. 근데 그 점이 무슨 점이래? 방금 우리 찾았잖아. 무슨 대칭? 그렇지. 원점이라고. 다시 몇 차 함수? 3차 함수. 특징은 점대칭이 특징이야. 그지? 점대칭 특징인데 우리는 얘를 우함수 기함수 가지고 바로 판단했죠? 차수만 보고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잖아. 맞아 틀려?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요놈의 식기가 그 대칭되는 점이 원점이면서 제로 콤마 제로겠지.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제로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표현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받아들인다? 솔직히 거기까지 힘들다고 봐요.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 갔어?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극대극소만 따지셔가지고 그리는 것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위해서 더 여러 번 좀 더 시간을 줄이면서 문제풀이 할 때 좀 더 편하게 하고는 연습을 하시려면 절편들과 그런 대칭성들의 특징들을 갖고 가시면 편하다고.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당연히 대칭성으로 이렇게 갈 테니까 요놈의 식기가 3차의 계수 양수 첫 시작 증가부터 감소부터 증가부터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지. 그럼 여기 어디엔가 뭐하는 점이 존재할 것이고 극대가 여기 어디엔가 뭐하는 점이 존재할 것이고 극소가 존재하겠죠. 그때 이 극대와 극소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써먹으시면 얘가 대칭되게 딱 존재합니다. 항상. 표현 이해갔어? 이 부분은 지금은 굳이 확인해보게 된다면 도함수 찾으면 f 플라임 x는 몇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x는 뭐하고 뭐 1하고 마이너스 1 뭐 이건 나머지는 안 보여줘도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극대극소 여기서 무조건 갖게 돼.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이따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표현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될 거는 얘네들을 이제는 우리가 적당한 이 개형 잡는 모습, 즉 우리가 축 꾸려가지고 하는 것까지 됐기 때문에 얘들을 연습을 같이 하시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래야지만 문제 그래프 모양을 만약에 정확하게 좀 더 그려야 되는 내용이 나온다면 걔들을 그려갖고 쓰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 또는 인수분해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얘를 도함수까지 유도하는 과정을 걸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근보고 그냥 거기서 마음을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갔니?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함수의 개형 중에 이제 개형의 꼴이 정해져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표현 이해 갔지야? 됐냐?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덧붙일 내용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건 공식이니까 외워놓고 활용하시고요. 얘를 쓸 줄 아셔야지 좀 더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많이 빨라집니다. 이 3차 함수가 이제 자꾸 다루는 이유는 점대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3차 함수식에서 예를 들어서 fx가 x-알파의 완전제곱 x-베타 알파보다 베타라고 한다면 됐니? 지금 방금 전에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 fx의 개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치요? fx 개형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이놈의 식기는 x축과 누구에서 만나?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나고요. 알파에서 뭐 해야 돼? 접해야 되고 베타는 지나가게 되겠죠? 그럼 그대로 3차함계수 양수니까 증가하면서 접하고 지났다가 이렇게 가질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미 극대값은 알아요. 극대 얼마? 0. 응? 극대 값소리. x 얼마일 때 극대가 아니? 미안. 알파일 때. 그럼 x가 얼마일 때 또 누굴 가질 거면 극소를 가질 거 아니야. 이걸 외워놓고 가자고. 공식처럼. 이해갔어? 그러면 우리가 굳이 미분을 해가지고 도함수를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아까 전에 해준 것처럼 그림처럼. 됐니?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얘를 극소 갖는 점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해갔어? 자, 이 알파라는 놈의 식기가 접하는 지점이지. 접하는 지점에서부터 베타까지 갈 때 이 b가 항상 2대 1로 일정해. 항상. 이게 tb예요.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표현 이해갔니? 그럼 2대 1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그린 모양 중에 하나 보세요. 3차 함수 절편 구해가지고 그리는 거. 제일 첫 번째 그림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그렸었지. 요놈 그렸을 때 제가 그냥 이 하나 바로 적어드렸잖아요. x 얼마에서 접해? 0에서 접하고 다음 지나는 또 다른 하나의 근이 x 얼마야? 3이잖아. 그럼 0부터 3까지의 길이의 비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이 있다면 2대 3으로 나누는 점이 있다면 2대 1로 쏘리 2대 1로 나누는 점. 그럼 x 얼마일 때야? 2일 때가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그러고 끝내시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드리면 열어보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직접 뭐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fx가 x-알파의 제곱에 x-베타고요. 그랬을 때 얘에서 극대극소 확인하려고 도함수 찾게 되면 무슨 미분해줘야 돼? 공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 있는 놈의 식기는 완전 제곱이니까 2 곱하기 x-알파의 몇 승? 1승 곱하기 안에 있는 거 미분한 거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얼마? 1 될 것이고요. 다음 곱하기 x-베타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 플러스 뒤에 있는 놈의 식기는 x-알파의 완전 제곱에다가 그대로 얘 미분한 것만 곱해주면 되잖아? 제 미분 얼마니까? 1이니까. 그랬더니 앞에 식과 뒤에 식이 둘 다 공통이네. 누가 공통이야? x- 누가? 알파가 공통이죠? 그럼 x-알파 공통이니까 남는 건 2배의 x-베타가 남게 될 것이고 뒤에 남아있는 건 그냥 x-알파 남게 될 거거든. 그럼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x-알파에 다음에 3x 2베타 알파 이렇게 표현 되겠지. 그럼 이때 극대와 극소를 갖는 지점은 x가 알파일 때와 다음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몇 베타? 2베타라고 표현 될 거 아니야. 이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 뭐 더하기 뭐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하셔가지고 2대1 내분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표현 이해 갔지요? 그래서 항상 몇 대 몇이다? 2대1이다. 첫 번째 팁입니다. 이거 꼭 잘 써먹으시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면 한 번 더. 3차 함수는 무슨 대칭이니까? 점대칭이잖아. 그럼 점대칭이니까 대칭점은 극대와 극소에 극대점과 극소점이 어디에 존재하게 되겠어? 한 가운데 존재하게 되겠지. 그럼 이 대칭점 즉 변곡점이 여기쯤에 존재하게 될 텐데 그럼 요 점을 기준으로 이 극대점과 극소점이 서로 몇 대 몇으로 내분되겠니? 1대1로 내분될 거 아니야. 가운데 중점이니까. 그렇다면 여기 각각의 비가 몇 대 몇에 해당하게 되겠어? 1대 1까지 가겠지. 표현 이해갔냐? 요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써먹으시면 많이 편해져요. 무슨 이해갔니? 됐어? 됐나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첫 번째 저 빨갱이 같은 경우에는 잘 못 써먹겠으면 놔두셔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알고 가시면 속편합니다. 쟤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그럼 왜 굳이 얘 점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3차 점대칭이니까 우함수 기함수에서 대칭점을 눈으로 팍 찾을 수 있는 건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걔를 이용하셔서 찾으시면 속편해.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놈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확장까지 가능하냐면 보세요. 이런 모양의 3차 함수가 있고요. 됐니? 이게 3차 함수 fx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뭐 이 점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쭉 있는 접선을 하나 긋게 되면 이렇게 접하는 모양을 긋게 되고 요 함수를 y는 gx라고 한다면 몇 개의 점의 교점이 되겠니? 2개의 점이 교점이겠지. 그럼 우리가 교점을 찾으려면 1학년 때 했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지난번에 평균값 정리도 비슷한 형태였고요. 그럼 교점 찾으려면 결국에 fx하고 gx를 뭐 해줘야 돼? 연립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같냐? 그랬을 때 요식기에서 다시 잘 쳐다보시면 여기를 x는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x는 베타라고 놓게 되면 fx와 gx를 같다라고 놓은 연립한 순간의 방정식의 근은 누구하고 누가 돼? 알파하고 베타 나오게 되겠지. 표현이 같냐?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놈 중에서 베타라는 거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 갖게 될 거거든. 그럼 그 얘기는 얘를 한쪽으로 본 fx-gx는 0이라는 요놈의 식기 방정식에 됐어 안 됐어? 근도 누구하고 누가 될 것이고 알파하고 베타가 될 텐데 베타가 무슨 근이야? 중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냐? 그렇다면 요때 잘 보세요. 요 식기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 hx라고 표현하게 되면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럼 이 hx라는 놈의 식기는 몇 차 함수가 되겠어? 얘 몇 차였고 3차, 얘 몇 차였고 1차였으니까 이 hx는 3차에서 1차씩 뺐으니까 몇 차 함수일 거야? 3차 함수일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제 3차 함수가 될 테니까 요 3차 함수식 같은 경우에 hx의 개형을 그려보게 된다면 알파는 뭐하는 지점이? 진하는 지점이 될 것이고 베타는 뭐하는 지점이? 뭐하는 지점이 될 거야? 접하는 지점이 되겠지? 그럼 얘가 접하는 지점이 될 텐데 이때 알파보다 왼쪽에서는 f가 커, g가 커? 알파보다 왼쪽에서 g가 크잖아. 위에 있으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알파보다 왼쪽에서 hx는 음수일 거야. 다음 알파보다 오른쪽에서는 f가 크잖아. 그러니까 위로 지나가겠지? 다음 베타에선 접해야 돼. 그래야 되니까 모양을 그리면 hx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아 틀려? 몇 가지 표현 이해갔니? 그럼 몇 가지 표현이 이해가 가셨으면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놈의 식기에서 얘 진하고 얘 접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극소였고요. 여기 어딘가 극대가 존재하게 되겠지? 그럼 접하는 지점에서부터 몇 대 몇? 몇 대 몇? 2대 1 된다고 항상. 표현 이해갔니? 여기까지 이제 써먹을 수 있겠어? 그럼 얘가 2대 1점이 된다면 표현 이해갔냐? 2대 1점이 된다면 여기가 현재 극대잖아. 맞아 틀려? 여기 극대겠지. 이 극대점도 찍게 되면 알파하고 베타의 몇 대 몇에 해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지, 동일해. 동일합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도함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도함수 쓰면은 f 플러스 mx는 3차니까 2차 나오게 될 것이고 얘는 상수 나오게 되겠지. 그럼 식이 조금 변하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여기에 무슨 점이 존재하게 돼? 이 중간쯤에 병곡점 존재하지. 이 병곡점을 찾으려면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미분을 원래는 2번 해줘야 돼. 우리는 그냥 대칭 축 가지고 바로 연습하는 거를 그냥 가르쳐 드린 거고 실제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 이해 갔어? 근데 원래는 2번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봐. 3차를 한 번 미분하면 2차였어. 1차 미분했으니까 상수였지. 한 번 미분하면 2번 미분하면 얘요. 뭐 몇 차 되니? 1차. 얘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이 식기는 병곡점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얘만 영향을 끼친다고. 그럼 이 원래 함수 fx의 병곡점이 hx의 병곡점과도 같아달라? 같을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hx하고의 병곡점과 당연히 같게 될 테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위치가 동일할 거거든.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1대 1이니까 그림상으로는 이거 2대 1 안 될 것 같잖아요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차피 병곡점 변하자니까 어차피 1대 1대 1은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하단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원래는 증명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활용하는 정도까지만.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그 얘기는 언제 우리가 써놓냐면 자 전에 비슷한 내용이 뭐가 하나가 있었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50쪽을 보세요. (50쪽을) 핍니다. 50쪽에 9번 보이나요? 50쪽에 9번 보이니? 9번 봤어? 자, 점 0,1에서 곡선 y는 x 3승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있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맞아 틀려? 자, 뒤에 3을 손가락으로 가립니다. 그럼 y는 x 3승 얘만 보면 얘는 몇 콤마 몇 대칭이야? 그렇지, 그게 변곡점이거든. 표현 이해가 써? 근데 요 식기에서 3을 추가한 순간 뒤에 상수 3만 더했잖아. 그러면 x 3승이란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니? 그러면 대칭점이 변곡점이 여기서 그럼 몇 콤마 몇이 될까? 이 y는 x 3승 플러스 3에서 그렇지, 0,3이라는 걸 바로 할 수 있어. 표현 이해가 써? 그럼 x가 0인 지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변곡점이 되겠지요. 되냐 안 되냐? 그럼 x 0인 지점이 거기 위에 변곡점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거야? 근데 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점 A와 점 B에서 만나지요? A는 접점이고요. 맞아 틀려? 다음 B는 무슨 점에 그냥 지나는 교점인 거지? 그렇다면 요때 변곡점의 x좌표가 0이니까 x좌표 0인 지점까지 해가지고 몇 대 몇 대 몇을 이루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 다 포함해서 1대 1대 1이 될 거라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거기 나와 있는 모양에서 쳐다보시면 이렇게 y축이 있고 여기 지금 변곡점이 0,3이 적혀있고 됐니? 다음 얘가 모양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점 A고 여기가 점 B인데 얘가 0,1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 둘의 x좌표 같은 거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그 얘기는 몇 대 몇이 될 거라고. 1대 1이 될 거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우리는 뭐만 하나만 알면 점 A 알면 이 성분 길이에 몇 배 해주면 돼? 3배 해주면 돼. 끝이야. 굳이 교점을 유도 안 하셔도 된다.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됐어? 그런 형태를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에서는 이걸 바로 유도할 수 있게 나와요. 여기가 극대점이죠. 극대점이 이렇게 x좌표 잡으면 똑같이 1대 1대 1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0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 x좌표 알파 잡으면 여기는 뭐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알파. 끝이라는 거야. 좌표 자체가.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몇 대 몇이 된다라는 건 2대 1 된다는 건 잘 기억하시고요. 그때 변곡점까지 같이 써먹으시면은 1대 1대 1이 된다라는 거 그거 같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필기.
자, 왼쪽은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활용을 직접 해보시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거 좀 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고 알려드린 64페이지의 7번 문제예요. 64페이지의 7번. 일단 여러분들이 이쪽에서는 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64페이지의 7번 보겠습니다. 구간 0부터 3까지 fx의 최대값이 라지 m, 최소값이 스몰 m이라고 한다면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의 값을 구하여라. 됐지요? 그러면 얘 최대 최소니까 이 함수에 뭘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딱 쳐다보자마자 절편, 대칭성 먼저 없지요? 다음 절편 찾기 귀찮지? 뭐 해봤자 0,4인 거야. 이런 거 굳이 인수분해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바로 이제 도함수로 갑니다. x 플라임 x 찾게 된다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0이고 요놈은 6배 빼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x 얼마하고 얼마일 때? x가 얼마하고 얼마일 때? 1하고 얼마일 때? 2일 때 그때 그 수 맞고요. 중간과정 빼도 상관없겠죠? 됐냐 안 됐냐? 근데 범위가 얼마하고 얼마일 때였어? x 범위는 0부터 3까지였어. 그래서 뭐 0이 대강 여기쯤 0이 있을 것이고 3이 대강 여기쯤 3이 있을 테니까 이때 최대값은 F3인지 F1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모른다였잖아. 표현 이해가 갔어. 그래서 우리는 직접 손으로 구해봤단 말이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이 식기를 얘가 최대가 될지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여기에 선을 그대로 하나를 그으라고. 그냥 가로선을. 하나를 긋게 되면 이게 접하는 지점이 되겠지. 그러면서 얘는 극소인 지점이잖아. 그럼 요 점이 x는 2인 거야. 여기 x는 얼마인 거야? 1인 거고 여기 x 2인 걸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이 돼야 돼. 무조건. 이해 갔어 안 갔어? 똑같다니까. 꼭 x축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지점에서라도 2대 1은 상관없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여기 간격이 얼마큼 떨어져 있니? 1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 간격 얼마 떨어져야 돼? 2분의 1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x 얼마인 지점이 되겠어? 2분의 3인 지점 나오겠지. 아니 2분의 얼마인 지점? 5인 지점 나오겠지. 그럼 x3이라는 지점은 왼쪽이야? 아니야. 더 어디 쪽에 있어야 돼 무조건? 그렇지. 오른쪽에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x3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거야. 그럼 누가 최대값이야? 그렇지. 이게 무조건 최대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겠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F3은 무조건 최대값 될 거라고. 뭐 눈에 거기에 설명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x가 0일 땐지 x가 2일 땐지 우리 현재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또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접하는 무슨 선 하나를 그어버리면 가로선을 이렇게 긋게 된다면 요 놈에서도 접하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몇 대 몇에 해당해야 돼? 2대 1에 해당해야 돼. 근데 실제 길이 얼마 떨어져 있으니까? 1 떨어지니까 여기 얼마 떨어져야 돼? 2분의 1. 그럼 여기가 x 얼마인 지점이 되는 거야? 2분의 1 되는 지점이지. 그럼 x 0이라는 놈의 식기는 저 2분의 1보다 더 어느 쪽에 존재해야 되니까? 왼쪽에 존재니까 이렇게 x0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럼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야 0일 때야? 그렇지. 그러고 판단하시고 끝내시라고. 표현 이해갔죠? 직접 숫자를 넣고 구하지 마시고. 표현 이해갔니? 왜냐면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가끔 나올 때 학교 선생님들 중에 양아치들이 뭐가 있냐면 x2가 아니라 상수, 이게 분수를 줘버립니다. 뭔 소린지 이해갔어? 분수를 줘. 그러면 이때 값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값 비교하려면 분수값 넣어가지고 그 수치 다 유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세월에 그 짓을 하고 앉아있냐고. 뭔 소린지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럴 때 써먹으시면 많이 편해요. 표현 이해갔지야? 됐니? 오케이. 다음 두 번째 팁은 자, 똑같이 3차함수에서인데 fx를 어떻게 넣어야 되나? x3 마이너스 a제곱 x 이렇게 만들까요? 자,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우리는 딱 이 fx의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인수분해 대지야. 근이 뭐뭐뭐 나오니? 0, a, 마이너스 a. 그러면 그림 모양을 그리게 된다면 제로가 한가운데 있고 마이너스 a 있고 오른쪽에 a 나오는 순간 얘를 본 순간 바로 깨우쳐 주셔도 돼요. x 얼마인 점이 대칭인 거야? 그렇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증가하니까 지나고 지나가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랬을 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원하는 지점은 얘가 극대 극소 얘가 극대 극소 극대. 이 극대인 지점을 문제에서 대부분 원한단 말이야. 그럼 이 지점을 얘 같은 경우에도 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찾느냐? 이 b가 1대 루트 3으로 정리합니다. 다시 몇 대 몇이라고? 1대 루트 3. 한 가운데 점에서 각각의 점까지인데 극대점을 또는 극소를 지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 가운데 점에서 몇 대 몇이 된다고? 1대. 그렇지. 이게 두 번째 팁이야. 표현 이해갔어? 확인은 어차피 나머지 이거 0이 아닌 다른 지점은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움직이면 되니까 그냥 요거 식 갖고 그냥 바로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럼 도함수를 확인하게 된다면 도함수란 놈의 식기는 3x제곱 마이너스 다음에 a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는 그러면
x는 뭐가 될 거냐면 루트 3분의 a와 x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나오면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럼 실제 수치가 이게 이렇게 제로인 지점이 있으면 극대 지점, 지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a일 때 요 지점이 루트 3분의 a가 나오는 거잖아. 맞아 틀려? 그럼 요 놈이 루트 3분의 a니까 이 길이가 얼마로 표현돼? 루트 3분의 a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 얼마로 표현돼? a로 표현되겠지. 그럼 몇 대 몇이 되겠니? 루트 3분의 a 대 단순하게 얼마? a일 거 아니야. a 떨면 루트 3분의 얼마? 1대 1 나오겠죠. 분모 떨면 1대 얼마? 루트 3 됐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래서 얘도 같이 두 가지는 활용을 꼭 하시면 문제풀이에서 특히나 활용 문제들에 정말 많이 나와요. 얘가. 표현 이해갔니? 일단 먼저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활용하는 거를 또 예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답! 자, 또 필기 조금 이따 하시고요. 봅시다. 요식기.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따로 풀어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몇 페이지냐면 똑같은 64페이지의 19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쳐다보시면 한 변이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이 y는 6-x제곱이라는 몇 차 함수 위에 있는 2차 함수 특징 무슨 대칭? y축 대칭. 선대칭. 그냥 선대칭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나와야 되겠죠? y축 대칭이니까 이 직사각형도 안에 내접하게 딱 들어맞았다는 건 직사각형이 y축에서 좌우가 반드시 어떻게 될 거야? 대칭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뭐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와 다음에 뭐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될 거고요. 그랬을 때 가로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의 x좌표를 예를 들어 a라고 잡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 좌표도 당연히 뭐가 될 것이고 a 될 것이고 그럼 여기 좌표는 뭐라고 표현돼야 돼? 그렇지.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로 표현이 될 거야? 2a.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저 주어진 점에 무슨 값이 될 테니까 함수 값이 될 테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겠어? 6-a 제곱으로 표현되겠지.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학교 서술형 작성하실 때 반드시 쓰셔야 될 건 a 범위 쓰셔야 됩니다. 0보다 크고 여기에 x좌표가 얼마가 나와? 절편 찾으면 루트 6 나오잖아. 루트 6보다 작다라는 거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작성 안 하시면 나중에 감점 요인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지요? 됐니? 이거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넓이를 표현하게 된다면 넓이가 문자 a에 대한 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넓이 sa라는 놈의 식기는 가로와 세로를 뭐 해주면 되니까 곱하면 되니까 얘가 이제 변수 a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3차 함수 될 거 아니야. 그럼 3차 함수 되니까 이때 이 3차 함수 식 쳐다보니까 딱 보자마자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 가능하네?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어느 축과 만나게 될 것이고 a축과 만나게 될 거고요. 변수가 a니까 근이 뭐하고? 0과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 다음에 루트 6 근 나오는 순간에 얘는 대칭이겠네. 몇 콤마면? 0 콤마 다음에 0 대칭이겠지. 됐어 안 됐어? 근데 3차의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첫 시작은 증가부터 감소부터? 감소부터. 감소에서 근다 지나니까 이렇게 지날 거거든. 근데 a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기 때문에 0부터 6까지니까 한정되어 있는 요 구간에서의 무슨 값 찾으면 돼? 대값 찾으면 되겠지. 최대값은 그러면 이 지점에서 받겠네? 이건 극대일 때야 극소일 때야? 극대일 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분해서 찾았습니다. 그걸 이제 미분하지 말고 우리 뭐만 쓰자고 그냥 공식 쓰자고. 극대점의 x좌표를 찾는다면 몇 대 몇에 해당하게 될 테니까 1대 루트 3에 해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 6이지. 그러면 이 지점이 얼마 나와야 돼? a는 루트 2 나와야겠죠. 함산하셔도 되는 거라고.
물론 여러분들 미분하셔가지고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최대값은 a가 얼마일 때? a가 루트 2일 때, 즉 x 루트 2를 찾으시면 되니까 얘는 2 루트 2 곱하기 얼마? 4 하셔가지고 8 루트 2로 마무리하시고 그냥 끝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표현 이해 갔니? 서술형일 때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만약에 학교 서술형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경험적으로 내가 봤을 때 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농이나 가은이나 수택은 그냥 가셔도 돼요.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시면 그냥 미분한식을 쓰시면 돼요. 됐니? 근데 동화는 선생님에 따라서 점수 안 주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 무슨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시냐면 S'A를 한번 적으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화 같은 경우. 이해 갔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래프 가지고 왜 바로 풀어? 이거를 인정 안 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더라고. 동화는. 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해 어떤 선생님만 그래. 그게 누군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름 예전에 들었는데 내가 까먹어서. 이해 갔죠? 그러니까 동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하시게 된다면 내신 시험에서 그때 다시 한번 알려는 드릴 테니까 그때 서술형에서는 웬만하면 그래프를 적용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미분한식을 적어주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적어주세요. 웬만하면 미분한식 한 번만 적어주시고 계산 정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산 수치는 너 계산 어디다 했어? 그러면 시험지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시험지 갖고 와봐. 버렸는데요? 그럼 네 니들 잘하는 거 있잖아. 시험지 버리는 거. 이해 갔니? 그러면서 시간을 좀 더 줄이시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 갔지? 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 B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많이 편해질 테니까. 됐지요? 오케이. 자, 필기 하시고요. 자, 봅니다. 이제 다음은 요놈은 뭐 선택적으로 가시되 하시면 편한 거고 못 하시면 뭐 많은 거고. 됐지? 됐니? 안 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연습하시긴 하셔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3차함수 fx
그러면 원래 몇 차라는 얘기를 준다면 그 차수를 뭐 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 기억나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럼 3차를 써먹어야 돼? 근데 최고차항 계수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근데 f-x는 -fx라는 표현을 줬어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나요? 원점 대칭, 0,0 대칭을 나타내지. 그러면서 쭈쩌리 다른 얘기를 준다면 표현 이해갔니? 그랬을 때 뭘 연습을 하는 거냐면 함수식 놓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이해갔니? 원래 함수식을 놓으려면 3차 함수 fx만 놓고 보면 실제로 fx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나와야 돼? ax 3승 플러스 다음 bx 제곱 플러스 다음 cx 플러스 d. 자기가 못하겠으면 무조건 이렇게 놓고 풀면 돼. 이해갔니? 근데 무슨 대칭에 대한 얘기를 줬으니까 원점 대칭에 대한 얘기를 줬으니까 실제로 얘는 그러면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잖아. 차수가 뭘로만 구성돼야 되니? 홀수로만 구성돼야 되니까 아예 fx를 어떻게 놓고 가시라고? ax 3승 플러스 bx 놓고 끝내시고 마시라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잘 이해 갔나요? 됐냐? 됐니? 왜? 이걸 놓고 푸는 것보다 이걸 놓고 푸는 게 훨씬 뭐하니까? 편하니까. 이해 갔지요? 뭔 소린지? 다음 두 번째 또 3차 함수 fx가 f2-x 더하기 f2 플러스 x는 6일 때.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나타내는 거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얘는 무슨 대칭을 나타낼까? 2, 그렇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렇게 원점이면은 기함수 바로 놓으면 되는데 2,3대칭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적어준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0,1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표현 이해했니? 그러면 fx를 어떻게 놓으시면 된다고 했냐면 ax 3승 플러스 bx 이렇게 되면 몇 대칭? 0,0대칭이잖아. 그럼 0,1대칭이니까 얘를 어느 축으로? y축으로 얼마큼만? 1만큼만 올리면 되거든. 그럼 플러스 얼마? 1 쓰고 끝내시면 되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2,3대칭이라면 fx라는 놈의 식기를 놓을 때 ax 3승 다음 bx 플러스 마지막에 얼마 붙이면 돼? 3 붙이면 되는데 얘는 여기가 0이 아니잖아. 맞아 틀려?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니? 그러면 여기에 뭐 쓰면 돼? x-2의 몇 승? 3승 x-2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라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됐니? 그래야지만 개수가 줄면서 여러분들이 식 뽑아내기가 편해지니까. 표현 이해 갔지요? 됐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겠습니다. 4차 함수 fx가 그럼 4차니까 또 이런 4차씩 놔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4차는 확 놓으면 몇 개가 나? 변수가 5개 나오잖아. 미지수가. 근데 f-가 fx래. 그럼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네. 맞아 틀려. 그럼 y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표현돼야 되겠지? 이때는 fx 뭐가 들어가면 되겠니?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까지 상성분법 되셨어. 됐지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지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기가 좀 더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표현 됐나요?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내용 나가지요. 자, 계속해서 이제 내용 정리 가겠습니다. 마지막 도함수의 활용. 번호 좀 보자. 이 단어는 나중에 이제 적분 쪽하고도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지금 물리 듣는 사람, 물리원 들어?
물리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용어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 내용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아예 공부 자체를 하실 때 물리랑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 지금 운동 자체가 어디에서의 운동이냐면 직선 위에서의 운동만 지금 수트에선 다루고 나중에 미적분으로 가면 이제 평면 위에서 운동을 다루게 되는데 정확한 개념 자체는 원래 물리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물리에서 따온 단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뭐가 이제 좀 변수 깔려있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만 이제 알고 가시면 돼요. 됐어?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인 거야, 쉽게는. 물체의 운동. 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체가 뭐 한다는 얘기야?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런 물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분필이라는. 이 물체가 움직이려면 여기다 뭘 가해줘야 돼? 그렇지, 힘을 가해야 돼. 그러면 이 위치에서 힘을 가하면 얘가 어떻게 돼?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힘을 가하면 얘가 뭐 하게 되겠어? 움직이겠지.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위치가 되고 가한 힘에 의해서 여기 가는 게 두 번째 뭐가 될 거야? 위치가 될 거 아니에요. 됐니? 그랬을 때 이 위치가 변할 때 흘러간 게 있어. 뭐가 흘렀니? 시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상에서의 기본적으로 변수로 깔려있는 건 시간이 변수로 깔려있습니다. 항상. 된 이해가 써? 시간이 깔려있을 것이고 그 시간이 문자 보통 뭘로 표현하니까 t, 타임으로 표현하니까 t로 표현이 되고요. 됐냐 안 됐냐?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힘을 가해서 이제 힘을 가한다는 그 힘에 대한 개념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현 이해갔죠? 힘에 대한 개념은 들어가진 않고요. 어쨌든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직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쉽게는 가장 단순한 방향은 그럼 직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움직임의 방향이 어느 쪽과 어느 쪽으로 나오게 되겠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직선이 움직여? 쉽게 우리는 수직선상의 좌표를 생각하시면 돼. 표현 이해갔어? 즉 직선 위의 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적에서는. 됐니? 그러면 수직선에서 움직이니까 양의 방향이 되려면 양의 방향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그렇지. 오른쪽이에요. 다음 음의 방향은 왼쪽. 이해갔니? 근데 꼭 오른쪽 왼쪽으로만 움직이진 않아. 수직선이 가로 방향의 수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방향에 세로 방향의 수직선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양의 방향은 위일까 아래일까? 그렇지. 위. 아래. 무슨 말인지 이해갔니? 다음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 표현 이해갔어? 그럼 양의 방향은 음의 방향은 그렇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깔려있는 개념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어? 그러면 이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에서 이제 개념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가 보통 이제 한 500km 치는데 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얘를 5시간에 걸쳐서 갔어요. 됐니? 박희천. 속력이든 속도든 뭐든 이용해서 표현해봐. 속력이든 속도든. 아무거나. 부산까지 갈 때 빠르게 얼마야? 100km. 그게 속력이야, 속도야? 속력. 속력. 너는? 속력. 너는? 속력. 너는? 속력. 너는? 그럼 다시 박희천. 속력과 속도는 차이가 뭐야? 넌 물리 듣고 있으니까. 속력이랑 속도요. 속도는 방향이 있고 속력은 방향이 없어. 오, 나쁘지 않네. 오케이. 그러면 그 방향이 있다는 건 무슨 소리야? 양이 있고 음이 있어. 양이 있고 음이 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양의 방향으로 갈 때랑 음의 방향으로 갈 때가 달라? 속력에서는 그러면? 속력은 뭐 또 물리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 너.
일단 속력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실제적으로 그냥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그 속도는 그러니까 변이라고 해야 되나? 변이. 그치. 물리에서 쓰는 게 변이. 그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 응? 속력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 거리를 시간 5시간으로 나눴어. 그럼 이게 속력이라며. 그럼 속도는 위치 변화. 서울이 0이고 부산이 그럼 얼마 치면 돼? 500일 거 아니야. 최단 거리 때. 자, 갑시다. 이게 이 개념이 지금처럼 물리 듣는 사람들로 잡아내기 힘들 정도로 조금 힘들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여기서 쓰는 거랑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똑같은데 수학에서 다루는 용어와 물리에서의 용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물리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 용어로만 익히시면 되는데 지금 잘못 잡은 개념이 뭐가 있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를 가잖아? 5시간에 갔대. 그래서 다들 속력이 100km per hour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500km를 갈 때 5시간 내내 100km로 갔을까? 100km로 갔을까? 그건 아니지. 어디에서는 100km보다 어떻게 돼?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어디에선 100km보다 뭐 할 수 있어? 적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한 이 100이라는 건 평균적인 얘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어? 표현 이해갔니? 얘는 평균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평균 속도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다시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평균 속도야. 근데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말은 잘하셨어요. 속력과 속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향이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준 거야. 양의 방향으로 가면 이게 만약에 서울이 0이고 부산이 500이라고 친다면 이쪽 방향은 양의 방향인 거지. 맞아 틀려? 그러면 이때 평균 속도가 100 플러스 100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서울이 0인데 부산이 마이너스 500이야.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때는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0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어?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 속도라는 개념에서는 그럼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의 가장 큰 단순하게 구분짓는 건 방향성이 있다 없다. 즉 방향성과 속도라는 건 크기 두 가지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갔어? 걔는 벡터의 개념이에요. 지금 기하를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벡터를 배우고 계시죠? 벡터에 대한 개념이 속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표현 이해갔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중에 이게 직선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평면상의 움직임으로 갔을 때는 벡터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벡터를 어떻게 되냐면 따로 이제 선택 과목에서 들으시기 때문에 물리 2가 나올 때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다뤄요. 물리에서는. 이해갔니? 됐지요? 이런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그냥 오른쪽 왼쪽 우리 단순 방향망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중에 오른쪽 왼쪽의 움직임과 위아래의 움직임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 갔지? 그거는 뭐 나중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시 일단 정의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속도라는 놈의 식기는 속도. 우리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V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얘는 속도도 당연히 변수가 누가 되겠니? 변수 누구일까? 그렇지. 항상 시간이 깔려있는 거거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는 표현하는 게 속도에 대한 표현은 V.
네? t에 대한 시간에로서 나타내줘야 함수가 되는 것이고 원래 정확한 표현은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의 개념이라고? 벡터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벡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표현이 같지야. 근데 실제로 이 표현은 우린 쓰진 않겠습니다. 지금 단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물리에서는 아마 벡터 저 V 위에 있는 이 반직선 표현 V 벡터 이렇게 표현하고 끝낼 겁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시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속도라는 걸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어떤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처음 위치가 있겠지? 근데 이 위치와 같은 표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좌표의 개념이에요. 수학에서. 됐니 안 됐니? 됐어 안 됐어? 그때 위치가 힘을 가하면 뭐해? 변하겠지. 맞아 틀려? 변할 거 아니야. 위치가 힘을 가하면 그러면 위치가 처음 위치를 예를 들어 여기라고 했다면 힘을 가해서 이만큼 변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만큼 움직였죠. 그걸 이 움직인 위치를 우리는 위치의 변화, 변위라고 물리에선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는 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위치 변화로 끝내시는 것이지. 이해갔니? 그러니까 변이라는 건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된 위치. 표현 이해갔지요? 그러면 위치라는 놈의 식기가 변할 거야. 뭐에 대해서? 뭐가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위치의 시간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대한 됐어 안 됐어? 위치가 변할 테니까 그게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 좀 더 정확한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무슨 변화예요? 순간 변화예요. 그럼 얘는 무슨 계수와 같은 표현이니? 그렇지. 무슨 의지 갔어?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500km를 가요. 5시간을 가는데 맞아 틀려? 평균적으로 아까 100km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100km라는 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빠르기는 처음에 제로에서 시작해서 100보다 높아졌다가 뭐 유지하다가 떨어졌다가 과속 카메라 나오면 밟아 잠깐 브레이크 밟았다가 다시 또 높아졌다 밟았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 순간에 뭘 보는 게 속도를 보는 거야. 그게 속도에 대한 개념인 거야. 순간 속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도라고 얘기하는 놈의 정확한 개념은 얘는 순간 속도입니다. 순간 속도. 그 어떤 한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빠르기. 그러면 얘는 뭐에서 구해야 될까?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순간 변화율이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여러분 시키는 미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누구를 미분을 해야 돼? 위치가 뭐 했으니까? 변화됐으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위치를 뭐에 주게 된다면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누가 된다고? 속도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위치랑 뭐랑 같은 개념인 거야? 좌표랑 같은 개념인 거야. 표현 이해 갔니? 잘 이해 안 가신 분? 좀 어렵습니다. 여기 처음 개념 자체가. 됐나요? 그러면서 이 속도라는 놈의 시기는 우리가 정의하듯이 뭐가 존재한다. 방향이 뭐 한다고? 존재한다. 표현 이해 같이야. 됐니? 그때 속력이라는 놈의 식기는 속력이라는 건 우리가 뭘 속력이라고 얘기하냐면 속도가 방향과 빠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속력은 빠르기만을 갖고 있어. 방향성이 없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는 속력은 쉽게 속도에 뭘 나타내냐면 크기를 나타냅니다. 다시 뭐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속도의 크기.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할 때는 원래 얘가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 벡터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벡터란 놈의 식기에서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이 기호를 써요.
근데 이걸 절대값이라고 읽는 게 아닙니다. 벡터 쪽에서는. 그냥 벡터의 크기라고 읽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다르기 때문에 기호가 절대값 같으니까 절대값 VT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는 정확한 표현은 벡터의 크기라고 읽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근데 그건 이제 물리 쪽에서 다른 거니까 수학에서는 그대로 그냥 뭐 하시면 된다고? 요 식기에 대한 그냥 절대값이라고 표현하셔도 크게 무방하긴 합니다. 근데 별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거는.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이게 벡터 크기를 나타낼 때 저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벡터 배우시는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속력에는 방향이 존재해야 해. 방향이 존재해야 해. 그럼 그 얘기는 다 원래 속도라는 개념이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겠잖아. 미분계수처럼 순간 변화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속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건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순간에. 1초일 때 순간, 3초일 때 순간, 5초일 때 순간, 그 순간에.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그때 속력은 그 1초일 때 순간에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정확한 개념은 무슨 속력인 거야? 순간 속력인 거야. 정확하게. 그냥 순수하게 속도, 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순간에 대한 개념이 빠져있는 표현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근데 몇 초부터 몇 초까지 흐르는 여기에 대한 평균치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처럼 찾는 이 100이라는 건 얘는 뭐인 거라고?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정확한 개념은. 근데 우리는 그 평균이란 말을 넣는다 안 넣고 썼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초반에 힘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지요?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이 100km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 근데 그 개념을 여태까지는 썼어? 안 썼어? 안 썼다는 것 뿐인 거야. 표현 이해갔지요? 자, 그럼 그 얘기를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선상에서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직선상에서의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직선, 뭐 직선상, 수직선으로 본다면 일단 항상 제로라는 위치가 가운데 존재하게 될 거고요. 수직선상에.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이 제로의 위치에 어떤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물건에 뭘 가하게 된다면 힘을 가하게 되면 물체가 위치가 이동하겠지요. 그랬을 때 그 위치가 이동하면서 뭐가 흘러? 시간이 흐를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그때 위치랑 같은 표현은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좌표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수직선상에 어떤 지점으로 물체가 움직여서 갔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식기를 우리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t초 후에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t초 후에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위치라고 받아들이면 될 거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위치가 처음의 위치를 얼마라고 지금 얘기를 했을 때 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걔가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에 대한 개념 우린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힘을 받아가지고 이 식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떤 위치로 뭐 하게 될 거야? 움직이게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움직이게 돼.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의 위치를 xt,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위치가 변화됐을 거 아니야. 어디에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xt까지 변했겠지. 그럼 위치의 변화량 0부터 xt까지 변한 거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애를 우리는 쉽게 뭐라고 한다면 델타 x 얘는 위치의 변화량.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위치가 변하게 되면 여기를 처음 위치라고 정의했을 때 됐네? 그럼 수직선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였지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됐니? 만약에 왼쪽으로 움직이면 속도는 음수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이 t초의 위치가 당연히 시간 t에 대해서 움직였을 테니까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 변수.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겠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과 같은 표현이에요. 보통.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됐어? 표현 이해갔지요? 그렇다면 요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시간에 따라서 이때 이 위치를 ft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면 뭐 이걸 좀 더 말로 적어드리게 된다면 어떤 수직선상에 여기다 적을까요?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어떤 점 P라는 놈의 식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P의 뭐다? T초의 위치 같은 표현은 좌표 됐죠? 그래서 같이 바꿔 가셔야 됩니다. 결국에 좌표가 위치인 거예요. 우리가 좌표 평면 이 수직선 쓰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나 이런 걸 수치화 시켜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예가니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예비고일 때 제가 예비고일 때인가 아마 고1 때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잘한다. 이 명제는 여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가니 근데 물리를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 이 명제는 거의 참이에요. 거의 다 현실 속에서 왜 그렇게 되냐면 물리의 어떤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수학이거든. 미분이라는 걸 배우는 것도 딱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야. 물체의 움직임 저런 걸 우리가 뭐 하려고 해석해서 풀어내려고 수학에서 만들어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됐니? 미분적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표현 이해 갔지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미분을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걸 순간 변화로 찾는 이유는 다른 게 없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현상에서 예를 들어 이런 통에다가 물을 부어. 그럼 물이 차오를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차오르는 그때 순간적인 변화에 차오르는 속도 이런 걸 찾고 싶다라는 거야. 그냥 표현해보고 싶다.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이 물을 채울 때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릴 것이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어떤 힘을 물의 양을 얼마큼 더해야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계산해서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 이해갔죠? 그러니까 물리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쨌든 그 물리 계산의 기본 바탕이 수학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해갔니? 그러니까 수학에 원래 우리가 받아들였던 예전의 수학이라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단순 연산만 다뤘다면 수학 자체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어려운 이상한 개념들의 미분적분 이런 것들의 개념들은 다 물리의 어떤 현상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어? 그래서 삼각함수를 얘기할 때도 어떻게 되어 있는 어떤 지점을 표현을 하는데 얘를 뭘로 써? 각과 뭘로 표현하는 거?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해갔냐 안 갔냐? 이런 걸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죠? 물체의 움직임은 막 여러 가지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임들을 각각을 표현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죠? 어쨌든 저쨌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의 t초의 위치를 저기는 우리는 그럼 뭐라고 표현했어? xt라고 표현해놨잖아. 그거를 우리 수학 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함수 f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문자 뭐에 대한? t에 대한 t초의 위치를 예를 들어 ft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인지 하는지 좀 이해 갔지요? 됐니? 이때 평균 속도라는 개념은 아까 얘기한 평균 속도 얘는 물체의 위치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평균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시간이 변했을 거 아니야. 델타 t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있겠지. 여기서 뭐라고 표현돼 있어? 그렇지. 이게 평균 속도라는 거야. 이해갔니? 그럼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 즉 x 변화량분의 무슨 변화량인 거야? y 변화량이잖아. 그럼 우리가 받아들인 변화량 중에는 무슨 변화량과 똑같은 거냐? 그렇지. 얘는 평균과 같은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어? 근데 우리가 배우는 순간 속도라는 놈의 시계는 속도는 무슨 속도라고? 그렇지. 그게 정확한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 구분이 개념이 되셔야 돼. 첫 번째.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고. 표현 이해갔지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요건데 이거를 우리는 f 뭐에서 t 플러스 델타 t에서 처음 시간에서 다 나중 시간일 거 아니야? 처음 시간의 위치와 나중 시간의 위치겠지. 그럼 얘는 무슨 변화량? 위치 변화량을 나타낼 거 아니야? 걔를 그럼 무슨 변화량으로 나누면?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표현 이해갔어? 갔어? 얘가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면서 의미하는 게 뭐가 된다고? 평균 속도라고.
표현 이해하니? 그랬을 때 이 시간의 변화량을 얼마에 가깝게 줄이면 0에 가깝게 줄이면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때를 무슨 속도라고 정의한다? 순간 속도. 표현 이해갔죠? 그걸 정확하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속도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얘는 리미트 델타 t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으로 가고 있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 또는 리미트 델타 t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으로 가고 있을 때 델타 t분의 f t 플러스 델타 t에서 f t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 식기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지? f 프라임 뭐야? t와 같은 미분계수의 개념이잖아.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래서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이해갔니?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야. 그때 속도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 무슨 속도의 개념인 거야? 순간 속도의 개념인 거야. 표현 이해갔지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냥 변화율이 아니라 됐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좀 더 배우시겠지만 이 표현을 뭐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냐면 dt, dx라고 바꿔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됐어 안 됐어? 됐니? 이거 그때 알려드린 표현 됐나요? x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뭐해라? 미분해라. 됐나요?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뭘 정의하냐면 속도라는 놈의 시기를 정의를 합니다. 이때 이 vt라는 놈의 시기를 vt를 순간 속도 또는 그냥 속도라고 뭐하는 거는 정의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첫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쓰고 계신 속도와 속력에 대한 개념은 거의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평균 속도, 평균 속력에 대한 얘기야.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평균적인 거에 대한 얘기만 여태까지 정의했던 거야. 거속시에서 나타내는 거. 이해갔니?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를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지요? 됐니? 어이? 정정합니다.
자, 왼쪽은 지우겠습니다. 자, 필기 먼저 요것만 마무리하고 우리 오늘 끝내죠. 어차피 여기 뒷부분은 조금 더 다음 시간 설명해야 되니까. 자, 다음 가속도라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 가속도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가속도에 대한 말의 정의는 속도의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무슨 변화예요? 순간 변화예요. 그럼 순간 변화니까 또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미분해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가속도를 표현을 할 때는 AT고요.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속도와 방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속도도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벡터의 개념이에요. 됐죠? 개념상으로는. 그렇다면 이 놈식을 단순화시켜서 그냥 우리가 알려드리면 속도를 뭐 해버리냐? 미분하면 누가 나오는 거야? 가속도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표현하게 된다면 델타 t분의 델타 v. 얘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지. 그럼 얘는 평균 가속도인 거야. 근데 시간의 변화량은 얼마에 바꾸게 줄이면? 그렇지. 됐어 안 됐어? 다음. 그렇다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v t 플러스 델타 t에서 v t를 뭐 했을 때 뺀 걸 뭘로 나누면 델타 t로 나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요 놈의 식기를 우리 뭐라고 정의한다고? AT. 됐나요?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자, 아까 전에 요 식기는 우리가 F'T라고 얘기했죠. 그게 속도였잖아. 근데 그걸 한 번 더 뭐 해줘야 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미분을 몇 번 한씩? 2번 한씩. 표현 이해 갔지? 됐어 안 됐어? 이걸 가속도라고 정의하고 AT라고 정의하고요. 이 표현과 또 같은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DT, D의 V라고 표현하십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럼 굳이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왜 농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은 수직선상 운동만 얘기하잖아, 단순하게. 근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 운동하는 건 수직선상의 운동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된다면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일 수 있고, 평면상에서. 그치? 근데 더 확장을 하면 공간상에서도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이렇게 힘을 가하는 거랑 이렇게 힘을 가하는 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는 거랑 이렇게 때리는 거랑 때렸을 때 맞으면 어떤 게 더 아파? 어퍼컷 같은 게 더 아프거든, 잘못 맞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갔니? 그러니까 같은 힘이더라도 방향에 따라서 그런 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을 굳이 정의를 한다는 것 뿐인 겁니다. 나중에 그 애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해갔어? 그래서 벡터에 대한 개념이 나온 거고. 이해 갔지?
됐니? 그 정도까지만 뭐 받아들이고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정돈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숙제 먼저 조금 체크합시다. 숙제는 우리 수투 교재는 아까 전에 수원 교재는 그냥 우리 내용 설명하고 좀 가야 되니까 수원을 삼각함수 끝까지 안 하고요. 52쪽까지만 일단 끊겠습니다. 52쪽. 수원 교재는 51쪽으로 끊고 52점 52 수능형까지 52쪽까지 끊고요. 다음에 우리 수투 교재는 65쪽하고 66쪽을 중간에 제가 일부러 뺐어요. 앞에선 안 했는데 여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거 여기 할 때 아까 전에 알려드린 공식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어가지고 쓰시는 연습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좀 더 문제풀이 편해지실 테니까 65쪽과 66쪽에 문제 빼놓는 거 있지요. 수트 교재선 그거 한 장만 이해갔니?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시고 나머지 뒷부분은 얘를 배운 다음에 또 이제 뒤에 좀 더 나가겠습니다. 됐지요? 네, 필기하시면 됩니다.